세계보건기구는 말합니다. 2050년 치매 환자는 약 1억 5,280만 명까지 늘어날 거라고요. 지금의 3배입니다. 그리고 그 시점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이 60대, 70대가 되는 시기와 거의 정확히 겹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삶을 현명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니 뇌과학자로서 꼭 끝까지 보는 걸 추천드려요. 시간이 부족하다면 1.5, 2배속으로라도 꼭 시청하세요. 문제는 이게 단순히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AI가 대신 일해주고 대신 생각해주는 시대. 공부를 멈춘 사람과 평생 배우는 사람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완전히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은 AI를 이용해서 더 많이 배우고 더 깊게 생각하는데, 다른 한쪽은 스마트폰과 알고리즘이 시키는 대로만 끝없이 콘텐츠를 소비하는데, 2050년 이 두 그룹 중 누가 더 먼저 치매에 가까워질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서 있나요? 요즘 지하철을 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책을 읽는 사람은 정말 찾기 힘들죠. 우리는 하루 종일 누군가 써준 글을 읽고 누군가 편집해준 영상을 보고 이제는 AI가 대신 요약해준 정보를 소비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정보 과잉 시대인데 정작 내 머리로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문제는 이런 생활이 1년, 5년, 10년씩 쌓였을 때입니다. 평생 배우는 사람의 뇌와 졸업 이후로 거의 공부를 멈춘 사람의 뇌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뉴스를 봐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이게 내 일과 무슨 상관이지? 를 스스로 질문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냥 제목만 훑고 분노하고 댓글만 읽고 지나가죠. 결국 차이는 얼마나 많이 봤냐가 아니라 보고 나서 어떻게 생각했냐,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느냐입니다. 실제로 여러 조사들을 보면 AI와 디지털 도구를 능동적으로 활용해서 자기 일을 개선하고 새로운 스킬을 배우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소득과 기회가 늘어나는 반면, 같은 도구를 단순 소비에만 쓰는 사람들은 점점 뒤처진 느낌을 더 많이 호소합니다. 같은 세상, 같은 AI, 같은 스마트폰을 쓰는데도 누군가는 뇌를 확장하는 도구로 쓰고 누군가는 생각을 멈추게 만드는 마취제로 쓰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질문보다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공부법, 당신의 생각하는 습관은 지금 뇌를 키우고 있나요? 아니면 천천히 녹이고 있나요? 그래서 어떤 공부가 뇌에 좋은 공부냐? 여기서 중요한 건 공부 시간이 아니라 그 순간 뇌가 호기심이 생겼냐입니다. 심리학 뇌과학 연구들을 보면 공통된 결과가 하나 있어요. 솔직히 별로 알고 싶지도 않은 내용을 공부할 때보다 진짜 궁금해서 스스로 찾아보는 내용을 학습할 때 기억력 정답률이 해도에서 항상 더 좋은 성적을 냅니다. 심지어 호기심이 올라간 순간엔 옆에 스쳐 지나간 엑스트라 정보까지 더 잘 기억나는 효과가 관찰됐습니다. 연구자들은 이걸 이렇게 정리합니다. 호기심을 느끼며 하는 공부는 뇌의 보상 회로와 기억 회로가 같이 켜져서 정보를 깊고 넓게 저장한다. 그래서 중요한 건 오늘 3시간 공부했냐가 아니라 오늘 30분이라도 내가 진짜 궁금해서 찾아보고 집중한 순간이 있었냐입니다. 공부는 의지 싸움처럼 보이지만 뇌과학적 관점에서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학습했느냐입니다. 이제 이 호기심 모드일 때 뇌 속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뇌과학 속 화학적 작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호기심 모드를 켜는 뇌 속 물질 아세틸콜린. 뇌 안에서 호기심이 올라갈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아세틸콜린은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해마 부분과 생각 계획을 담당하는 전전두엽 부위에서 분비됩니다. 동물과 인간을 대상으로 한 케임브리지 대학교 등 여러 연구를 보면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거나 이게 뭐지? 하고 호기심이 생기는 상황에서 아세틸콜린 신호가 강해지고 이때 들어온 정보가 나중에 더 잘 기억된다고 합니다. 결국 뇌는 아세틸콜린이 활발하게 분비될 때 배우는 즐거움을 느끼게 되고 그게 쌓이면서 기억력과 인지 능력이 상승하는 거죠. 그래서 아세틸콜린은 말 그대로 호기심의 연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 호기심을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끌어올리는 방법과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공부법으로 이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4. 호기심을 끌어올리는 현실적인 방법. 호기심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일상에서 이걸 어떻게 올릴 수 있냐? 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는 호기심을 억지로 만들기보다 자연스럽게 끌어올리는 3가지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질문부터 던지고 시작하기입니다. 심리학자 리처드 라이언과 에드워드 대시는 자기 결정성이론이라는 저서에서 내가 스스로 이유를 정하고 선택한 일일수록 집중력, 지속력 성과가 좋아진다고 말합니다. 공부를 시작할 때 그냥 책을 펼치는 게 아니라 오늘 이걸 왜 배우지? 이게 내 삶이랑 무슨 상관이지?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호기심의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는 완벽하게 준비된 상황에서 시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스탠퍼드의 캐롤 드웨 교수는 성장 마인드셋 저서에서 조금 서툴러도 시도하는 경험 자체가 뇌의 연결을 키우고 장기적으로 성취를 높인다고 말합니다. 조금만 더 준비되면 시작해야지라고 미루다 보면 호기심은 금방 식어버립니다. 엉망이어도 괜찮으니까 오늘 당장 한번 눌러보고 써보고 경험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뇌 입장에서는 완벽한 준비보다 직접 만져본 경험이 훨씬 강한 자극입니다. 세 번째는 내 삶이랑 한 번만 연결해보기입니다. UC 데이비스의 마티아스 그루버 연구팀은 호기심이 생기는 순간 해마와 보상, 회로가 같이 켜지면서 그때 들어온 정보가 훨씬 잘 기억된다고 보고합니다. 이게 언제 잘 켜지냐면 이게 나랑 상관 있는 이야기다라고 느낄 때 가장 활성화돼요. 그래서 공부할 때 이걸 배우면 내 업무의 어느 부분이 편해질까?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될까? 이렇게 한번 현실과 연결해보세요. 그 순간 뇌는 시험 과목이 아닌 내 문제로 받아들이면서 자연스럽게 호기심 스위치가 켜집니다. 결국 중요한 건 공부를 해야 하는 일로 두지 말고 이걸 알게 되면 내 인생이 어디까지 더 편하고 재미있어질까? 라는 질문을 자꾸 던지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배움과 공부가 치매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치매를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제시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1.7시간 안팎의 충분한 수면 2. 주 120분 이상의 규칙적인 운동 3. 난청고혈압 당뇨병 관리 4. 흡연과 과도한 음주 피하기 5. 고독을 피하고 꾸준히 배움 활동을 이어가는 것. 이 가운데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보고 싶은 건 다섯 번째 바로 배움입니다. 전 세계 여러 연구기관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교육을 받은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성인이 된 뒤에도 계속 배우는 사람일수록 치매 발병 위험이 낮다는 거죠. 여러 가지를 배우는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 같은 인지 기능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여유분이 생깁니다. 이걸 뇌과학에서는 인지 예비능이라고 부릅니다. 공부와 배움 활동을 꾸준히 하면 뇌 신경세포 사이의 연결이 더 촘촘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노화나 질병으로 뇌세포가 일부 죽더라도 그걸 버텨낼 수 있는 예비 회로가 남아있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집에만 틀어박혀 사람도 거의 만나지 않은 채 텔레비전과 스마트폰만 보고 지내면 어떻게 될까요? 뇌 입장에서는 새로운 자극도 새로운 연결도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인지 기능이 빠르게 떨어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치매 증상이 훨씬 더 빨리, 더 거칠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과학자들이 말하는 치매 예방법 리스트 7가지 중에서 배움과 공부는 단순 옵션이 아니라 뇌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30년 동안 연구한 저명한 뇌과학자들을 분석해서 찾아낸 최적의 슈퍼 아웃풋 공부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필요한 주제가 있다면 아래 댓글에 상세하게 달아주세요. 중요한 내용을 놓치기 싫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지금까지 뇌과학 공부하는 예비의사였습니다.